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정말 K, 한국 이것을 여기저기 붙게 되면은 좀 자신감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K 영화입니다. K 컨텐츠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이와 관련한 영향도도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이게 또 깐에서 네. 굉장히 흥행을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저는 그러게요. 사실 시선이 네. 강동원 씨에게 쏠려 있었는데 상을 그러셨군요. 송강호 씨가 네. 받으셨더라고요. 네. 한 이관왕 소식에 오늘 K 콘텐츠죠. 특히나 CJ그룹주를 포함해서 많이 맞아요.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장님은 이번 소식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굉장히 기쁜 소식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로 촉발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린 투자자니까 강동원 또 안 보고, 칸도 안 보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종목 대부분의 흐름에서는 수급이 동반되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은 종목별로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독상 수상한 게 이제 각각 헤어질 결심 쪽에서 감독상 수상을 했고, 그리고 나무주연상은 브로커에서 수상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반기에,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하반기에 개봉될 굉장히 기대작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일단은 상승 동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미국 시장의 단편적인 상승 흐름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각 두 작품의 투자 배급사가 전부 지금 CJ ENM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무겁죠, 이제. 무겁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다른 것들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종목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는 기생충 때가 생각나요. 그때 네. 정말 실시간으로 하필 그때는 또 맞아요. 장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그 발표를 보면서 관련주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죠. 주가가 정말 하루에도 요동쳤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자면 이번에 이 소식에 이 이관왕 소식에 올랐던 종목들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저는 가능성도 들었는데. 네, 있어요, 아무래도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기대를 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강동원이요? 아니요, 마동석 씨요. 마동석. 네. 저 진짜 봤어요. 저도 범죄도시 봤어요. 2를요. 지난 네. 주말에 봤는데 저 이거 2번이고 3번이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시원하죠? 네,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쇼박스의 주가는 그럼 앞서 봤던 그 이관왕 소식과는 좀 다르게 네. 흥행을 생각한다면 좀 길게 봐도 되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주연, 첫 출연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1000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50만 넘었죠. 네, 벌써 650만 넘겼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생충 이후로 이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 스트레인저도 이겼대요. 예. 스트레인저는 지금 570만 명 간 넘겼어요. 네. 근데 이제 더 빨리, 늦게 개봉했지만 더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고요. 일단 이 아까 말씀해주신 쇼박스, 괴물하고 암살 같은 영화들을 제작한 이제 제작사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태원 클라스 굉장히 유명했죠. 흥행도 했었고요. 그런 드라마들을 하면서 이 지금 범죄도시 2에 출연하는 조연들도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이 된 그런 굉장한 라인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저도 봤지만 일단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보고 나와서는 뭐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네. 보는 당시엔 정말 시원해요. 너무 재밌어요. 팝콘까지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극장에서. 맞아요. 취식이 허용되다 보니까 이제 팝콘 같은 것들 먹을 수 있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일단 99%가 영화에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1년 영화 산업 매출이 19년 대비했을 때 무려 60%의 매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쇼박스가 연간 매출도 일단 영업이익에서는 매출보다 더 크게 감소했어요. 60%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돼버렸어요. 정말 많이 감소된 거죠. 80%가 감소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좀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일봉상 최종
이평선을 갭 돌파하는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오늘 거래량도 붙었고요. 하지만 글쎄요, 수급은 좀 따로 놀고 있어서 단기 테마로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월 고점 한 7,000원, 그리고 21년 10월 윗꼬리 부근 7,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폭발성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일단 차익 실현 좀 해놓고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범죄도시 2의 흥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네. 지금 슈박스가 처해져 있는 재무 상황이라든가 실적들을 봤을 때는 이번 이슈를 잘 이용해서 맞아요. 잘 사용해서 네.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영화관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네, 제 맞아요. 친구도 최근에 출산하고 나서 네. 지금 1년 만에 영화관에 갔다고 네. 아우 영화관이 이렇게 좋은 곳이냐고 하던데 그러게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범죄도시 2의 그 뒤를 일 흥행작을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극장을 오랫동안 안 가다 보니까 이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들 집에서만 이제 OTT 맞아요. 위주로 해가지고 막 틀어서 보잖아요. 아무리 집에 스피커를 잘 갖춰놔도 극장만 못합니다. 아, 못 따라가죠. 그래서 현장감에서는 당연히 극장, 거기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콘 치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팝콘각으로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는 또 이제 브로커,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거기다가 이제 마녀2 원이 제가 찾아보니까 300만 명 이상 동원을 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액션이고 이 여름을 조금 이제 덥잖아요. 시원하게 깨부셔줄 그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토르 시리즈도 나오고요. 블랙팬서 2도 나옵니다. 아, 봐야죠. 이거 원도 540만 명 이상 동원했더라고요. 전부 다 관객 동원이 크게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흥행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사용마사님 블랙팬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럼 그 생각나는 그 대사 있잖아요. 생각은 안 나요. 와칸다. 네, 맞아요. 예.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죠. 네네. 아,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네. 이렇게 하반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대작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근데 이거를 주식으로 잘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권가에서는 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 좀 기대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갈 때 주가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어떤 수급 주체, 주요 주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근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J, CGV 굉장히 좋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지난 2년 동안에 티켓 가격을 40% 가까이 올렸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숫자의 파워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한 달만 봤을 때 지금 월간 영업 실적이 2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자체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범죄도시2가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인력들, 좀 필요 없는 인력들 많이 구조조정한 것 같아요.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면서 키오스크로 상당 부분 대체를 했다는 거죠.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비용 요소거든요. 이걸 줄였다라는 부분들 우호적일 것 같고요. 일단 줄였던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키오스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비용의 감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다가 코스피 200 편입 호재도 있죠. 이거 6월 10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간 재무제표 보시면 열어놓고 보시면 엉망이에요. 엄청난 적자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지금 3분기부터는 분기로 영업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어떤 짱짱한 영화 라인업을 봤을 때에는 정말로 연간 그리고 내년부터는 엄청난 영업이 1,000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콘텐츠주 혹은 이러한 이 극장 관련 영화관주들 사고 계시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이번에 또 그 시상식을 통해서 봤던 게 CJ 그룹에 대한 네.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경 네네, 씨였나요? 맞아요. 네, 네. 계속 화면에서도 좀 많이 비춰졌다고 비춰졌죠. 하던데 CJ E&M은 엔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방송사도 갖고 있고 네. 이걸 봤을 때 엔터 사업보다도 더
종합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아직은 잘 그렇긴 해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엔터 사업 쪽이 잘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네 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일본에서 독보적인 음반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세 팀의 음반 판매량이 전체 K-팝의 40%를 담당하면서 엄청난 이런 음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분명히 글쎄요, CJ ENM 엔터까지 갖추면서 전방위 콘텐츠 제작사 역량에다가 지금 글로벌 스튜디오로 발돋움하는 계기들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엔터 쪽에서도 600억대 지금 글로벌 엔터 비즈니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5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요 엔터 3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게 밀리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여도라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상황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에는 엔터에서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티빙이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영업 손실이 너무 심해요. 지금 적자를 작년에 760억을 냈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제작사 쪽에서는 계속 만들어서 좋은 콘텐츠를 공급을 하겠지만 지금 OTT 글로벌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확보하고 마케팅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내용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가상이라던가 지금의 처해진 시장 환경 봤을 때에는 8만 원대 지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OTT 시장은 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판매할 곳이 많다 보니까 그쵸. 몸값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콘텐츠사, 넷플릭스와는 좀 반대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높이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작 비용 자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고 정말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OTT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제 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빠지면서 PER이 한 10배 정도 부근이라고 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직도 30배예요. 그렇다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의 손길을 그냥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번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애플 TV 그리고 HBO 맥스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이 끼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에서는 티빙이라던가 웨이브 이런 쪽들도 경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OTT 업체들이 많아지는 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들의 콘텐츠는 비싸게라도 사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요. 예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 OTT 업체들 보면은 독점으로 우리만 좋아하고 굉장히 비싼 값을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에 굉장히 코리아 컨텐츠에 대해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대단하다라는 거는 이 수치로 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20년도에 시청 드라마 순위가 넷플릭스에서 9개였어요. 근데 21년도에는 11개, 그리고 22년에는 16개가 톱 100 차트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작 능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은 팩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콘텐츠주에 대해서 사연관 차장님이 갖고 있는 뷰는 어떤지 혹시 그 안에 탑픽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장님, 네. 진실의 방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 알아요. 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딴 얘기를 또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실적을 항상 이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역량을 보고 미래의 성장성을 봐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온 실적이 시총 대비해서 너무 싼 종목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대원 미디어예요. 지금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영심이 이런 거 아실 거고요. 연배가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유이왕, 카드
그런 게임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지금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9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78억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출액은 3.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100% 증가했어요. 정말로 이제 좋은 레버리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도에 실적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점 찍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의 한 63%를 1분기 만에 4분의 1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겠고요. 유통, 출판, 방송 분야에서 전부 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외부 작가 IP 활용하는 대원 CI가 있고, 그리고 내부 작가 원천 IP가 이제 회사로 귀속이 될 수 있는 회사, 또 스토리원, 스토리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바탕으로 해서 웹툰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컨텐츠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올해 당기순이익 제가 보수적으로 한 2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잡아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PER이 10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역사적 하단에서도 저 밑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좀 종목에도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는 영화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오히려 조금 잠잠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에도 관심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대원 미디어가 그 닌텐도 네네, 맞아요. 네, 네, 그것 그쪽에서 때문에- 매출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대원 미디어를 한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콘텐츠주는 아니지만 네. 또 이런 게 사용관 차자님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네. 진실의 방에서 저는 알지 못했던 종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